캐시언 TV 한중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연령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뛰어넘는 일에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으로 자신을 승화시키고 또 꿈을 향해 더팀없이 나가고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바로 배움과 도전으로 꿈을 향해 열심히 나가는 사람, 이천희 씨를 모시고 아름다운 도전이란 주제로 함께하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천희 씨. 반갑습니다. 이천희 씨를 만날 때마다 좋은 에너지를 받곤 합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천희 씨는 항상 보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있고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런 감이 확 와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나운서 삼총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도 기쁩니다. 이천희 씨는 우리 캐시언 TV 한중 방송에서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방송 스타로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인생이란 프로도 여러 번 진행하셨고요. 또 한국 생활 에피소드도 진행하셨고, 그리고 여인들의 수다방이라는 프로에서도 미녀 삼총사 중 한 분이십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은 이천희 씨가 어떤 분이실까? 혹시 젊은 분이신가? 아무튼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이천희 씨의 연령대는 잠깐 퀴즈로 남겨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천희 씨는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경기도 양주시에서 한중방송 대림동으로 오시자면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도 이천희 씨는 자주 오시니까 그 열정 대단하십니다. 네, 그 숙박업은 매우 힘든 분야라고 들었는데요. 청소를 끝마치고는 또 계속 밤늦도록 카운터를 봐야 하지 않아요? 네, 사실 일을 시작하면 밤낮이 따로 없지만 그래도 저 개인이 일이기에 시간을 짜내기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숙박업소를 하시면서 고정된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데 방송 참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가 취미로 방송을 하고 싶어하니 남편께서도 적극 지지하기에 남편이 허락하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일입니다. 일을 하시면서 짬 시간을 내어서 방송에 이렇게 참여하시니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대단하십니다. 그 지금 하는 게 숙박업소라 그랬죠. 예, 그렇죠. 숙박업소 일을 많이 못 돌보니까 참 혼자 바쁠 때도 많을 텐데. 예, 참 그렇죠. 예, 그런데도 오늘도 시간 막 1시간 아직 더 있다 출발해도 된다는데 빨리 준비하고 안 가냐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그럴 때마다 저도 나도 빨리 준비해서 빨리 친정으로 가야지 하고 달려봤습니다. 네. 한중 방송을 친정에 이제 비유하고 계시네요. 예, 또 그러지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네, 그만큼 이게 한중 방송에 정이 간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숙박업을 하면서 그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저도 남편이 지지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기가 참 눈치스럽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천희 씨는 참 행복한 분입니다. 이천희 씨께서 몇 년 전에는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 우리 한중방송 교육에 참여한 후로 특히는 그 몸도 많이 건강해지고 삶이 즐겁고 또 많이 행복해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은 빨리빨리 잊고요. 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일은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네요. 네. 예. 어려서부터 이래 하고 싶었던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방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 삶의 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뭐나 낙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있으면은 참 그 하는 일이 즐겁고 그렇잖아요. 누가 시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하겠어요? 그렇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네. 지금은 또 배우는 과정이니까 너무 더 재밌는 것 같고요. 배우자는 욕망이 더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삼총사 선생님들한테 다가가서 하나라도 빨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것이 저희 욕망입니다. 그러세요? 네. 예. 아니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예. 네. 자, 사실 제가 여러 번의 큰 수술로 몸이 참 안 좋았습니다. 보다시피 네. 다리도 안 좋았고요. 그런데 이 KCNTV 한중방송에 다니면서부터 참 매우 좋아졌어요. 네. 그것은 바로 이 배움의 즐거움, 또 한 번, 두 번 방송을 하면서 그 늘어가는 성취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제일 좋은 명약이 한중방송 활동에 참가하는 이게 저희 제일 최고의 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젊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천희 씨께서 그 한중 방송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하고 그 열정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우리 삼총사가 제일 잘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참 열성이 대단하신 분인데 여기까지 청취하신 여러분들은 이천희 씨에 대해 좀 짐작이 가셨나요? 그 바로 위에서 내드린 퀴즈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천희 씨의 연령대는 60대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천희 씨? 아유, 예, 맞습니다. 네. 저는 57년생이고요. 올해 62세입니다. 네, 참 그런데 이천희 씨 보면은 전혀 60대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참 그런데 방금 한국에서는 또 여성들이 연령을 잘 공개하지 않던데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해 버렸네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또 60세의 청춘이라잖아요. 저는 한창 청춘입니다. 방송하기 딱 좋은 청춘인 것 같아요. 네, 이천희 씨의 그 젊게 사는 비결 이제야 알겠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순자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이천희 씨를 보면 나이가 훨씬 젊어 보인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요. 그 비결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저 TV에서 봤는데요. 지금 100세 시대에서 65세부터 75세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황금 시기라고 하네요. 네. 아, 그러면 아직까지 좀 더 3년을 있어야 그 황금 시기가 이제 다가오네요. 나날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천희 씨는 방송인이 기질을 다 구비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그렇지만 본인이 끊임없는 이런 노력과 도전으로 지금은 이런 독자적으로 프로를 진행하는 MC로 또 청취자들이 사랑받는 진행자로 부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천희 씨는 실제 행동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천희 씨처럼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개의치 마시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도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천희 씨를 또 한 번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프로에 모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 이천희 씨가 저한테 나를 철들게 한 나의 할머니란 글을 낭독하셔서 보내오셨어요.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네, 글 내용도 좋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천희 씨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예, 그 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합니다. 예, 빨리 알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가 나를 철들게 한 나의 할머니란 글을 이천희 씨와 함께 낭독해 보려고 이천희 씨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네, 참 좋은 생각이네요. 예, 네. 저는 엄청 좋지요. 제가 방송을 같이 하고 싶은 이 아나운서 삼총사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함께 하면서 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행복합니다. 이천희 씨는 고중 다닐 때부터 우리 몽릉 방송국에 배우러 왔다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도 이처럼 최선을 다하시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참 보기가 보기도 좋고 자랑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나를 철들게 한 나의 할머니란 글을
서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희 씨, 윤순자 씨, 버건희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를 철들게 한 나의 할머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아버지가 남기신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떠나신 후 5살이던 저와 3살이던 남동생은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기억나는 어린 시절이 있겠지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은 할머니 손에 맡겨지고 1년이 지난 6살의 봄입니다. 불행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속에 아픈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날 도시 생활을 하고 있던 친척들이 저와 제 동생 문제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할머니와 친척들 간의 언성을 높이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안 된다는 말씀만 반복하셨고 친척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며 좋은 곳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울먹이시던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는 저희 남매 손을 이끌고 집 문을 나섰습니다. 친척들 누구 하나 따라 나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보선발로 뛰쳐나와 저희 남매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 고아원에도 아들 없는 집에도 나는 못 보낸다. 죽은 내 아들을 불쌍해서 이것들 못 보낸다. 니들한테 10원 한 푼 도와달라고 안 하려니까 보내지 마라. 내가 그냥 키우게 놔둬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이 저도 제 남동생도 언영 과원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남이 집에 입양되었을 것입니다. 할머님의 눈물이 지금의 저희 남매를 가족의 품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고아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들 없는 집에 보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의 남매는 할머님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것인데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철이 들 무렵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친척들께 약속하신 대로 그 누구에도 10원 한 푼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 남매를 홀륭히 기르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의 집으로 일을 다니시며 받아오신 품삯으로 생활을 꾸려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셔야 했는지, 스스로 얼마나 억척스러워지셔야 했는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조금이라도 더 불쌍하게 보여서 뭐 하나 더 얻으려고 애쓰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싫고 창피했을 뿐이었습니다. 앉았다 하면 신세 한탄이 먼저 나오고 불쌍한 손자들 얘기를 풀어놓으며 눈물을 훔치시기 바빴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과자 한 봉지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고 이발소에서 공짜로 머리를 자를 수도 있었고 새연필 한 자루라도 얻었을 수 있었습니다. 정녕 그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남이 집으로 일을 가시는 날에는 새참으로 나온 빵을 드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시는 분이셨고
한 줄에 한 번 장으로 나무를 팔아 가시는 날에는 순대를 한 봉지씩 사다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봄이면 나무를 뜯어다 장에 내다 팔고, 여름이면 고기를 잡아다 팔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워 묵집에 팔고, 겨울에는 손에 마늘독이 들도록 마늘을 까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29,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이라는 걸 몰라서 할머니 가슴을 많이도 아프게 했지요. 저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억척스러운 할머니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항적이었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할머니가 미워서 버릇없이 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끄럽다는 생각은 했으면서도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불쌍하거나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춘기 저를 이해 못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남매가 아니었다면 혼자 편하게 사셨을 할머니가 손자들을 떠맡은 죄로 불쌍하게 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이들 무렵에야 알았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각각 천안에 있는 상고와 예산에 있는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해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남매는 주말마다 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빵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남의 집으로 일을 다니셨던 할머니께서 새참으로 나온 빵과 우유를 드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셔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신 거였습니다. 남들 다 새참 먹을 때 같이 드시지 왜 이걸 냉장고에 넣어 놓았는가? 다 기한이 지나서 먹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셨냐고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니들이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야 말이지. 니들 오면 줄라고 냉장고에다 넣어 놨는디 날짜 지나서 못 먹으면 어쩐다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할머니를 가엾다고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냉장고에 가득하던 빵과 우유를 내다 버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제가 철이 들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자취하는 제게 김치와 쌀을 갖다 주시겠다고 올라오신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터미널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후에 찾아낸 할머니는 반갑게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아침 7시에 차 타고 나왔더만 10시도 안 돼 도착하더라. 한 3시간은 이러고 서 있는 모양이요. 아침 7시에 차 타고 나왔더만 10시도 안 돼 도착하더라. 한 3시간은 이러고 서 있는 모양이요.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나 먼저 짜장면 한 그릇 먹었다 아이가. 할머니 그 사투리 많은 말은 저에게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아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할머니께 화를 냈습니다. 그러게 내가 아침 드시고 천천히 출발하시라고 안 했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때문에 제가 속상해 죽겠네요. 할머니는 화가 난 손녀딸의 눈치를 살피시며 들고 오신 가방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들고 오신 큰 가방 속에는 김치통 2개가 들어 있었고 가방 안은 김치통에서 흘러나온 빨간 김치 국물로 한가득이었습니다. 내가 할머니 때문에 미치겠네. 김치만 비닐봉지에 꼭 싸서 가져오셔야지. 가방에다 김치통을 통째로 넣으면 국물이 안 넘친대? 할머니는 금세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이를 어쩔까? 국물이 다 새서 못 들고 가겠다. 내가 얼른 숲에 가서 봉다리 얻어올 텐께 지달려라. 할머니는 터미널 안 슈퍼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얻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치통을 봉지 안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네들이 지들은 김치 안 먹고 사나? 노인네가 버스 안에서 김치 냄새 좀 풍겼기로서니 그렇게 코를 막고 무안을 줘? 할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받으며 안절부절하셨을 할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김치 전해줬으니 그만 가봐야겠다 하시며 들고 오신 가방 안쪽 작은 지퍼를 열고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 2장을 제 손이 쥐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건네주시는 10,000원짜리는 빨갛게 물들어서 김칫국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른 매표소로 가서 할머니 차표를 끊어다 드리고 할머니를 배웅해 드렸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시내버스 안에서 얼마나 소리내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젖은 가방에서 꺼내주셨던 빨간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던 10,000원짜리 2장을 손에 꼭 쥐고 사람들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한 저는 돈을 벌게 되었고 이제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먹던 날 할머니는 돈가스 한 접시에 음료로 나온 사이다 한 잔을 쭉 비우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양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참말로 맛나대. 이런 것들이면 몇 접시라도 먹겠다. 저는 할머니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까지 돈가스가 얼마나 한다고 이제야 사드리게 됐을까. 가슴이 아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제가 먹던 접시를 할머니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날 하얗게 소리내린 할머니 머리를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맛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드리리라. 남들 먹는 거, 맛 있다는 것, 한 번씩은 다 맛보여 드리리라. 좋은 옷도 입혀 드리고 멋진 구경도 마음껏 시켜 드리리라. 언젠가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딸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고 이쁜 새끼 낳아 사는 거 보고 죽으면 내가 소원이 없을 것인디. 저는 할머니의 소원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다음 달이면 돌을 맞는 예쁜 딸 아이도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올해로 80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옥촉스럽게 우리 남매를 길러내셨던 할머니는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허리도 구부러지셨고 검은 머리가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늙으셔서 예전처럼 맛있는 문주를 부쳐주시지도 못하고 개떡을 쪄주시지도 못하고 누룽지에 설탕을 뿌려주시지도 못합니다. 뜨거운 밥에 올려 먹던 할머니의 얼짠지가 그렇게도 맛있었는데 이제는 그때 그 맛을 내시지도 못합니다. 같이 나물 뜯으러 다닐 수도 도토리 따라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할머니를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 하면 낡고 타라해진 고무신 한 짝이 떠오릅니다. 흔 고무신처럼 평생을 마음껏 가지지 못하고 고생만 하시며 살아오신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제 곁에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그날까지 제가 할머니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꽃으로 태어났으나 들풀로 사셔야 했던 그분의 인생. 이젠 화사한 꽃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할머니. 이제 저는 할머니의 사랑과 고생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철이 들었습니다.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우리 할머니 손을 잡고 꽃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오래전 눈물나게 아름다웠던 유년의 풍경들을 떠올리며 웃어보고 싶습니다. 네, 나를 철들게 한 나의 할머니였습니다. 낭독에 새롭게 도전하는 이천희 씨 참 멋지었습니다. 선생님 세 분과 함께 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였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천희 씨와 함께 하는 방송에서 재충전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이천희 씨와 좋은 글을 함께 읽으니 방송하는 내내 마음이 따뜻하고 참 재미있었네요. 네,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